자, 그러면 이제 부가가치세 회계 처리. 자, 교재는 268페이지고요. 이건 많이 중요합니다. 아까 했던 18점짜리를 하실 때가 필요해요. 알죠? 아까 했던 메인 매출 점표 입력할 때 필요하니까 꼭 잘 보세요. 자, 보시면 B 입장에서 회계 처리입니다. B 입장. B 입장. B. 자, B가 4월 7일 날 A한테 110원 주고 물건 샀잖아요. 계정법 뭐지? 이렇게 할게요. 자, B가 A한테 사온 게 원재료다라고 할게요. 원재료. B가 4월 7일 날 A한테 산 게 원재료다라고 해볼게요. 자, 그럼 B 입장에서는 실제 A한테 돈을 110원 주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그래서 현금 110원.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 B라고 생각하시면 나는 4월 7일 날 110원 주고 물건을 샀지만 나중에 내가 적격한 증명 서류를 받아서 요 매입세액을 부담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제출을 하면 나중에 7월 25일 날 여러분들한테 10원 빼주잖아요. 그럼 난 이 물건 110원 주고 산 거예요? 100원 주고 산 거예요? 100원 주고 산 거죠. 110원 줬지만 나중에 7월 25일 날 10원을 빼줄 거거든요. 세무서에서. 이해되세요? 그래서 이 물건은 110원 주고 산 게 아니라 100원 주고 산 거예요. 알죠? 그래서 얘가 만약에 원재료다라고 하면 원재료는 100원이지 110원이 아닙니다. 되시겠어요? 생각해보시면 내가 세금 낸 것만큼 빼주겠대. 나중에 낼 세금에서. 그럼 그 세금만큼은 내가 부담한 거 아니잖아요. 오케이? 만약에 내가 110원을 줬는데 10원을 세무서에서 안 빼주겠대. 그럼 나 그 물건 110원 주고 산 거고. 110원 주고 사는데 나중에 10원 빼줄게. 라고 하면 100원 주고 산 거잖아요, 물건. 그래서 그게 원재료다라고 하면 원재료 100원. 그게 비품이다라고 하면 비품 100원. 그럼 이 10원의 정체는 뭐냐면 그럼 4월 7일 입장에서 이 10원은 7월 25일까지 낼 세금에서 빼주는 거죠. 그렇죠? 이거 마치 선납세금하고 똑같은 효과예요. 우리가 선납세금도 먼저 낸 것만큼 그만큼 나중에 납부할 세금 줄여주잖아요. 그럼 B 입장에서 이 4월 7일 날 낸 7월 25일 날 낼 세금에서 빼주니까 먼저 낸 세금하고 똑같죠. 이해되시겠어요? 그러면 이 10원은 성격이 뭘까요? 또 자산입니다. 왜냐면 나중에 낼 세금 50원에서 10원을 줄여주잖아요. 맞죠? 그래서 계정 과목의 성격은 자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입세액을 빼주는 것의 계정 과목은 자산이고요. 그 계정 과목 우리가 부가세 대급금이라고 불러요. 계정 과목은 암기해 주세요, 여러분들. 암기해 주셔야 돼. 이렇게 매입세액이 공제가 될 때 우리가 계정 과목을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 잡습니다요. 자, 그 다음에 이제 B가 C한테 5월 7일 날 부가가치세까지 포함해서 550원에 판 거 있죠? 이거에 대해서 해볼게요. 보시면 자, B에 5월 7일 날 C한테 550원에 판 거 부가가치 포함해서 자, 제품을 팔았다라고 가정해 볼게. 제품 팔았다. 그러면 B가 C한테 현금으로 받는 건 550원이죠. 근데 이 550원을 다 먹어요, B가? 아니죠. 50원은 세무서에 갖다 낼 부채고 500원만 본인이 먹는 거잖아요. 그럼 얘를 제품을 팔았다라고 하면 수익은 500원만이에요. 그래서 제품 매출 수익은 500원. 되셨어요? 그럼 5월 7일 입장에서 이 50원은 부채죠. 7월 25일까지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될 부채란 말이에요. 이 부채니까 대변이겠죠, 대변. 자, 그 계정 과목을 부가세 예수금이라고 불러요.
이거 예수금하고 성격 똑같죠? 여기 보시면 이게 왜 예수금하고 성격이 똑같냐? B 입장에서는 제3자인 C가 내야 될 50원 있잖아요. 그걸 7월 25일까지 내야 될 50원을 미리 받은 거죠. 그러니까 예수금이에요, 성격은. 일반적인 원천징수와 관련된 예수금하고 구분하기 위해서 부가세를 붙여버리는 겁니다. 성격은 예수금이에요, 그냥. 아시죠? 근데 그냥 예수금이라고 하게 되면 원천징수 한 거랑 다르니까, 헷갈리니까 앞에 부가세를 붙인 겁니다요. 그래서 외우셔야 돼요. 우리가 이 매출세액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요. 외워주셔야 돼요. 매입세 공제가 되면 부가세 대급금이라는 자산, 매출세액은 부가세 예수금이라는 부채 씁니다. 자, 그리고 우리 그 법인세 할 때 우리가 그 기간의 종료일로 내가 내야 될 세금 구했죠. 그래서 보시면은요, 여기. 그러면 우리가 4월 달부터 6월 달이고 6월 달의 종료일은 6월 30일이잖아요. 그 종료일로 내가 내야 될 세금을 구합니다. 내가 내야 될 세금. 7월 25일까지 내야 될 세금은 40원인 거죠, 여러분들? 맞죠? 실제로 50원 냈다가 10원 돌려받는 게 아니라 그냥 40원 내고 끝나요. 실제로 7월 25일 날에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부가세 예수금하고 부가세 대여금 있죠? 얘를 서로 간에 상계한다라고 불러요. 정리하는 정리. 그럼 우리가 부가세 예수금은 대변이니까 정리는 어디로 할까요? 차변으로 정리, 이렇게 정리한 겁니다. 되셨나요? 그 다음에 차변에 있는 부가세 대급금은 정리하려면 대변으로 이렇게 가요. 그죠? 그럼 빵꾸가 대변에 나잖아요. 그럼 B 입장에서는 6월 30일자에 7월 25일까지 세무서에 갖다 내야 될 부채가 40원이다 라고 기록을 해야 되겠죠. 그걸 미지급 세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아직 지급하지 않은 세금. 자, 그러면 실제로 7월 25일 날 이 세금을 갖다 내요. 갖다 내면 여러분들 뭐 하고 까야 될까요? 7월 25일 날 40원을 실제로 내면 뭐를 까야 될까요? 미지급? 세금을 까야죠. 맞죠? 그리고 대변에 뭐 현금 같은 거. 요거 되세요. 자, 시험에 그래서 실제로 출제를 어떻게 하냐면 들어보실게요. 오류수정입니다. 오류수정. 우리가 그 오류수정에서 어떻게 출제하냐면, 종업원이 회사가 7월 25일 날 40원을 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갖다 내면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출제할 거예요. 40원을 7월 25일 날 세무서에 갖다 내면서 세금과 공과로 처리하였다. 여러분들이 세금과 공과가 아니라 미지급 세금으로 되어 있는 걸 빼야 된다라는 게 핵심이에요. 아셨죠? 이거 좀 외워주셔야 돼요, 여러분들. 세금을 갖다 내는 게 미지급 세금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갖다 내는 거니까 미지급 세금을 감소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죠? 암기를 하셔야 되겠죠, 여러분들 이거. 자, 268페이지 밑줄 좀 칠까요? 자, 268페이지 네모 2번 별표입니다. 268페이지 네모 2번 별표. 거기에다 여러분들 3개 좀 적어주세요. 3개. 기출문제 3개 있거든요. 3개. 자, 적어주세요. 94회 2-2. 94회 2-2. 그 다음에 98회 2-5. 98회 2-5. 그
다음에 특별 99회 2-2. 특별 99회 2-2. 다시 한번 94회 2-2, 98회 2-5, 특별 99회 2-2. 잘내요 시험에 진짜로. 네. 자, 그럼 일단은 첫 번째 줄에 거기 밑줄 좀 매출 부가가치세 밑줄 좀 치시고 매출 부가가치세. 그 매출세액이란 뜻입니다, 여러분들. 그 매출 부가가치세 밑줄 치신 거에다가 매출세액이라고 여러분들 좀 적어주세요. 자, 그리고 거기 밑줄 부가세 예수금 계정으로 회계처리 밑줄 치시고 부가세 예수금 부채예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줄 끝에 매입 부가가치세 밑줄 치시고 거기에다가 매입세 공제액이라고 해서 매입세 공제액.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부가세 대급금 계정으로 회계 처리까지 밑주시고 거기 부가세 대급금은 자산입니다. 그 다음에 띄어서 밑줄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상계 처리한다 밑주시고 곧 예정신고하고 확정신고가 뭔지는 설명드릴 건데 엄밀히 얘기하면 여러분들 거의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라고 돼 있죠. 엄밀히 얘기하면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종료일의 상계예요. 종료일날 거기 종료일이 좀 빠져 있어요, 여러분들. 종료일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종료일의 상계정리. 상계정리가 반대편을 까는 거죠, 여러분들. 자, 이거는 좀 이따 풀게요. 왜냐하면 날짜를 여러분들 좀 정리를 몇 개를 해야 돼요. 날짜부터 먼저 정리를 하고 문제를 풀 수가 있거든요. 일단 날짜를 지금 여러분들이 안 배우셨으니까 제가 지금 할 수가 없네요. 자, 좀만 하고 여러분들 쉬죠. 여기 요거 하고 쉴게요. 시험에 엄청나게 나옵니다. 133페이지죠. 자, 1장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그럼 거기다 좀 적어주세요. 1장 부가가치세 기본 개념 있죠? 맨 위에 거. 맨 위에 특징 말고요. 네, 거기다가 회차 5개면 5개. 자, 불러드릴게요. 자, 94회 14번. 94회 14번. 그 다음에 95회 13번. 95회 13번. 그 다음에 특별 97회 13번. 특별 97회 13번. 잠깐만, 맞나? 아, 여러분, 15번이에요. 15번 죄송해요. 특별 97회 15번입니다. 죄송해요. 죄송. 자, 그 다음에 97회 13번. 97회 13번. 그 다음에 98회 13번. 98회 13번. 다시 한번 불러드릴게요. 94회 14, 95회 13, 특별 97회 15, 97회 13, 98회 13. 특히 여러분 세법 하시다 보면 앞으로 이제 낚시가 무지하게 회계보다 낚시가 더 지독해요. 한두 문장 가지고 장난치거든요. 그래서 몇 개는 같이 풀어볼게요. 자, 여기 보실게요, 여러분. 부가가치 특징. 잘 나와요, 시험에. 자, 일단 여러분들 세금은 나라에서,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과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세금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어요. 우리가 부가가치세, 소득세, 법인세를 3대 국세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부과하는 세금이에요. 아시죠? 국세.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전 단계 세액을 뺐죠. 그래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고 합니다. 전 단계 거래공제법이 아니에요. 여기 짜증나, 진짜 왜 짜증나요? 보시면. 지금 B한테 빼주는 10원이죠. 여기 B한테 빼주는 10원은 전 단계 A가 냈던 세금이잖아요. 세액을 빼주지 금액을 빼주는 게 아니죠. 말장난.
C한테 빼주는 50원은 전 단계 B가 냈던 세액 50원을 빼주는 거지 금액 500원을 빼주는 게 아니잖아요. 되세요? 그래서 전 단계 세액을 뺀다라고 해서 전 단계 세액공제법이라 불러요. 어쩌겠어요? 여러분 낚시 치는 거 암기하셔야지. 자, 그 다음에 간접세. 여러분 간접세는 쉽게 얘기하면 그냥 뜯는 세금, 뜯어서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뭐냐면 보시면 자, 우리가 납세 의무자는 앞으로 세법에서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는 자를 납세 의무자라고 합니다. 그리고 담세자는 뭐냐면 실제로 경제적인 세금 부담을 하는 자를 우리가 담세자라고 해요. 우리가 방금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는 자는 A, B, C와 같은 사업자였죠. 그래서 사업자가 세무서에 세금을 갖다 내는 납세 의무자였지만 실제 경제적 부담은 다 소비자가 다 내고 있었죠. 맞죠? 그래서 이렇게 납세 의무자와 담세자가 일치하지 않는 세금을 간접세라고 합니다. 나중에 배우시겠지만 또 대표적인 세금이 여러분 주세 있어, 주세. 주세가 뭘까요? 주세. 술. 맞죠. 술에 대한 세금을 일단은 하이트진로 그런 데서 먼저 내고 술 가격에 얹어버려요. 그걸 다 먹습니다. 그러니까 정가에서 내는 세금이죠. 여러분들이 주세 다 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그 교통에너지 환경세라고 해가지고 기름에 대한 세금. 알죠? 기름값도 여러분이 다 내시는 거예요, 세금. 그래서 우리가 뭐 기름값 기름에 대한 세금 좀 인하한다, 이런 것도 쓰잖아요, 실제로. 뜯어서 내는 세금이라고 생각하시니까 좋아요. 간접세라고 하고요. 자, 그 다음에 다단계 거래세. 아까 보셨죠? 거래 단계마다 부가가치세를 과세하고 부가세 돌려주고, 맞죠? 그래서 거래 단계마다 과세한다라고 해서 다단계 거래세라고, 단단계가 아니라 암기. 자, 그 다음에 소비세. 여러분들 우리가 소비에 대한 세금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치품 소비할 수 있죠, 우리. 맞죠? 뭐 샤넬이라든지 아니면은 그 어머니들 여우 때려잡는 거 있잖아요. 여우를 때려잡아? 모피. 여우 때려잡는 거 너무했고. 그런 사치품에 대해서 내는 세금 우리가 개별 소비세라고 해요.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샤넬 가방이나 이런 것들 사오시면 개별 소비세하고 부가가치세 두 방을 두드려 맞는 거예요. 그래서 비싼 거예요. 물론 개 자체가 비싸기도 하지만 세금이 두 개가 다 들러붙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마시는 커피에도 부가가치세 있거든요. 한번 여러분들이 그 영수증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부가세 있을 거예요. 커피에도. 맞죠? 근데 커피가 여러분들 사치품이에요? 부럽다. 커피 맛있는 거 먹고 난 못 먹는데 이러진 않잖아요. 맞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소비하는 것들에 대해서 들러붙어 있다라고 해서 일반 소비세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 괜찮거든요. 근데 문제는 요 두 개 가지고 장난을 쳐요. 맨 아래 두 개요. 자, 일단 좀 쉬운 거 얘부터 해볼게요. 세부담의 역진성. 실제로 시험에 요 딱으로 냅니다. 그렇죠? 세법이 왜 암기 과목이냐면 이해는 하는데 이해되는 문장으로 안 내요. 법문장 그대로 내요. 그래서 법이 암기라는 게 법문장 그대로 내기 때문에 그래요. 자, 해보면 여러분들 세부담의 역진성은 무슨 뜻이냐면 세금 부담이 반대로 진행된다 이 뜻입니다. 역진이 반대로 진행. 이 뜻이거든요. 자, 무슨 말 설명할게요. 자, 여러분들 세금이라는 건 소득이 많은 자가 많이 내야 돼요. 소득이 적은 자가 많이 내야 돼요. 그래서 소득이 많은 자가 많이 내야죠. 맞죠?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세금이잖아요. 근데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10% 단일세율이에요. 그러면 자, 여러분들이 치킨을 2만 원짜리를 시켜 드셔도 부가가치세 2,000원 주시는 거고 이재용 부회장이 치킨을 시켜 먹는다고 100%를 내진 않습니다. 똑같이 2,000원 내요. 그러면 소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은 서민들이 더 많이 하는 거죠.
맞죠? 그럼 이건 서민들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을 많이 하는 게 세금 부담이 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맞죠? 그게 세부담의 역진성이에요. 그럼 얘를 완화시켜 주려면 주로 서민들이 쓰는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여기. 자, 10% 세율이니까 저소득층이 서민이에요. 서민일수록 상대적인 세금 부담이 높아요. 맞죠? 이게 세부담이 역으로 진행되는 거죠. 그걸 완화해 주려면 서민들이 쓰는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면 됩니다. 그걸 우리가 면세제도라고 해요. 면세. 그래서 면세제도는 다 서민들을 위한 거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나중에 우리 그 면세 엄청나게 암기하셔야 되거든요. 다 서민을 위한 제도예요. 일단 암기하시고. 자, 네, 마지막 요거 하고 좀 쉬죠. 자, 소비지국 과세 원칙. 이게 뭐냐면, 자, 여러분들 우리나라가 미국에 수출을 한대요.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을 해요. 그럼 우리나라를 생산지국이라 불러요. 수출하는 국가는 물건을 생산하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생산지국이라 부르고요. 소비하는 국가는 수입하는 국가죠. 수입하는 국가를 소비지국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미국에 수출을 할 때 실제로 소비는 미국에서만 일어나죠. 그죠? 근데 만약에 생산하는 우리나라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하고요. 소비하는 미국에서도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해버리면 우리가 하나의 소비에 대해서 세금 부담을 국제적으로 두 번 부담하면 국제적 이중과세가 돼버려요. 이해되세요? 그럼 이 국제적인 이중과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어느 한 국가에서만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하고요. 다른 국가에서는 부가가치세 부담을 없애주면 됩니다. 이해되세요? 우리 아까 부가가치세는 소비세라면서요. 맞죠? 소비세니까 소비하는 국가에서 세금을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그게 소비지국 과세 원칙.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두 번 과세가 되니까 소비하는 국가에서만 때리겠다라는 거예요. 둘 다 잘 나와요. 둘 다 잘 나오는 문장입니다요. 그죠? 그럼 반대로 여기 있죠. 수출하는 거 있죠. 수출하는 물건에 대해서는 부가가치 부담 없애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수출하는 재화에 대해서는 영해세율을 적용을 해요. 그걸 우리가 영세율이라고 해요. 영세율. 아시죠? 외워주셔야 돼요. 우리가 소비지국에서 과세하는 원칙에 따라서 영세율 제도가 있어요. 암기해 주시고. 그럼 반대로 여러분 수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과세를 합니다. 왜냐하면 수입하는 국가에서는 무조건 부가가치세 거쳐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 아까 사업자들이 실제적으로 세금을 납부한다고 했죠. 세무서에. 맞죠? 근데 조심하실 게 수입을 하잖아요. 우리가 물건을 수입할 때는 사업자뿐만 아니라 소비자도 세금 갖다 내야 됩니다. 세무서에. 아셨죠? 조심. 수입하는 건 사업자 여부 안 따져요. 맞죠? 나중에 문제를 풀어보겠지만 우리가 수입하는 물건에 대해서 사업자만 과세한다 그러면 틀린 겁니다. 맞죠? 소비자도 수입을 하게 되면 우리나라가 소비지국이니까 세금을 갖다 내야 돼요. 알죠? 물론 어떻게 걷는지는 뒤에가 설명할 거고요. 수입할 때. 자, 됐어요. 일단은 여러분 밑줄은 좀 쉬었다 치죠. 자, 10분 쉬셨다가 3시 5분에 3교시 할게. 10분 쉬시죠, 여러분들.